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12월 29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정신없는 빛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고요. 오늘 아마 젤렌스키하고 트럼프가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지난 주말 또 그전 주말, 그러니까 지난 2, 3주간의 큰 물은 그때 큰 물은 잡은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시간이 많이 없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요. 트럼프가 현재는 트럼프와 미국이 동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간 최후 통째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 앞뒤로 해서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1시간여 통화를 했어요. 이후에도 통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했거나 뭐 관련된 보도는 내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전에 통화 내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랑 지금 초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젤렌스키와 트럼프 사이의 미팅의 분위기는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늦게 다시 한번 정리돼서 나온 게 있었죠. 유승락 안보실장이 다녀와서 보고를 잘 했습니다. 보고를 잘 했는데 그 중에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다는 이야기 분명히 있었거든요. 뭐 북미 대화 촉진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추가로 이제 뭐 밝혀진 또는 뭐 추가로 공개된,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공개되니 그것은 하루 사이에도 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에. 첫날 그것까지 이야기하지 못했다가 그 사이에 이것까지 이야기해도 되겠다 라는 부분이 생겼다고 보고, 그 내용은 뭐냐면 이재명이 이제 유엔 사무총장한테다가 진술을 전달했다는 거죠. 방북을 요청한다는. 자, 이것들이 서로 다 얽혀 있고 하나를 보면 상대방의 반대쪽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거죠. 예, 이런 관련된 내용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랜만에 이제 AI가 띄워졌던데, 리덱티라고 디트라고 제법 많이 이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게 이제 뭐라고 하려면은 사실과 약간 음모론의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채널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새로운 시각도 많이 제공해 주는 부분이 많아요. 오늘 뒤에도 유사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달러의 심각한 위기다. 제가 제목 보진 않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자, 미국의 달러라는 것이 패권하고 당연히 동일시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패권을 버리고 있거든요, 미국이 살구자. 그러면 지금 달러의 가치를 지켜주는 것은 그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세계 어느 언론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지만,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데 이제 경제 어렵다는 이야기 다 나오고 있죠. 영국 수상이 어디 가서 이쁜 것 하는 모습 본 지가 한 달여 된 것 같아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 근데 아직 언론에 그것도 이제 많이 눌러지고 있죠. 우리 언론 같은 데서도 특별 대접을 받고 있는 건데, 슬며시 조금씩 정부가 세고 있는 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실상이 나오고 미국의 달러에까지 보도가 확대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진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몰락세에 들어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바이든 때 완전히 뭐 급전직하였죠, 사실은. 자, 그 과정에서 제일 위험한 건 달러다. 달러를 가지고 있는 자본이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주식 A를 갖고 있다. 근데 주식 A가 망가진 게 눈에 보인다. 이때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내 자식한테 물려줘도 될 것 같은 주식이었는데 무너진다. 어떻게 버텨냈다. 그런데 그게 확실하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다른 주식을 갈아타야죠. 손절을 하면서도, 또는 손절하기 전에 눈치가 빠르면 빠를수록 다른 주식을 갈아타야겠죠. 똑같은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화폐라는 것도 옛날 금과의 연계가 깨진 다음에는 전 세계 화폐는 다 종이 화폐거든요. 그 나라에 대한 신용 화폐예요. 전부 다 빚이죠,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실제 빚도 엄청나죠, 미국은. 1년 예산의 한 20% 가까이를 채권에 대한 이자를 주는 데 쓰고 있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패권으로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고, 지금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다극화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의 이때까지 패권적인 방법으로, 공격적인 방법으로 달러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거, 달러를 더 이상 무기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너 달러에서 나가 그러더니 달러만 계속 지위가 위축됐죠. 바이든 때 하는 가장 큰 실수가 그겁니다. 브릭스에 대한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고, 중국이 엄청나게 부상한 거예요, 바이든 기간 동안. 러시아 달러에서 쫓아냈죠.
그랬더니 그들이 브릭스를 만들었고 뭐 상하이 협력기구를 만들었고 어쩌고 저쩌고 만들어서 세계 G7을 넘어섰어요. 그건 뭐 단적인 예가 트럼프가 C5 만들겠다고 하는 데에서 유럽 국가도 하나도 없잖아요. 핵심이 뭐냐?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 나머지 두 개. 왜냐하면은 전 세계 경제 그렇게 해야지 전 세계 경제가 설명이 되고 그 코어 5가 맞죠. 지금 글로벌 7은 엄청나게 위축됐어요. 브릭스에 역전당한 지 오래됐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더더욱 암울하고. 자,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핵심은 뭐냐? G7은 전부 다 달러를 써주고 달러를 우대해줘요. C5로 넘어와서 달러를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은 약해지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 달러로 자산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다른 도로 도망가지 못하게 여기서 가장 도망가기 좋은 데는 위안화죠. 그게 일그 같으니까. 그걸 절묘하게 달러로 묶어 놓으면서 미국도 살자. 힘을 빼면서. 예, 그게 지금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미국의 위상은 트럼프의 위상과 상관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과정을 수행하려고 해요. 근데 기존의 기독권들이 싫어하죠. 그리고 자본은 그걸 버리면 돼요. 그냥. 추이를 엄청나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과정에서 이 지금 묘기대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우리도 승부수를 계속 던지는 거잖아요. 미국이 사는 방법의 하나로서. 북미 종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 미국의 지금 생산 기반은 다 무너졌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달러 자본은 당연히 그렇죠. 이제는 패권으로 그걸 틀어막지도 못하니까 틀어막을 수도 없는 세상이 됐고.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은 세계 전쟁밖에 없다. 그게 트럼프의 생각이고 저는 그게 공감하거든요. 전 세계가 원치 않는 거죠. 많은 나라들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은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던 생각하기 싫은 그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세계적으로. 자, 이런 거에도 일치점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자,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이런 신호들 중에 어떤 신호들을 내가 유심히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에도 눈이 충분히 트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자. 라프로프 이런 이야기 했어요. 며칠 전에 미국이 새로운 안보 전략을 냈어요. 영어로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깊게 보도하지는 않았고 피상적으로 보도에 머물렀다고 봅니다. 예, 이게 러시아 기사를 보면은 그 내용의 핵심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남의 전쟁에 개입 안 한다. 이런 거예요. 핵심은. 예, 다극화 세상으로 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라프로프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미국의 새 국가안보 전략이 러시아와 미국이 대화를 하는데 장애가 아니야. 이거는 러시아적 표현이고 실제로 도움이 된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적절하다. 근데 실제 행동을 하는 걸 두고 봐야겠다. 이게 러시아적 표현이에요. 예. 그러면서 또 이런 기사 오늘 띄더군요. 우리 뭐 거의 오늘인 것 같은데, 우리 시간으로는. 삼성이 상표권을 등록했다. 다시. 삼성이 작년 2024년, 2025년 봄에 상표권을 2개를 신청을 했고, 며칠 전에도 2개를 신청했다. 저는 뭐 잘 모르는 이름이에요. 삼성 스페셜 사이니지라는 게 있고 삼성 ENSS라는 걸 신청을 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까지 했어요. 22년 3월 달에 이제 그때 조립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러시아의 칼루가라는 곳에. 중간재를 가져와서 조립하는 정도였지 않았나 싶은데 무슨 종류의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거가 공급이 중단됐다. 그래서 가동도 안 됐다. 이게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이. 이것은 지금 현대도 움직이고 있는 게 포착이 될 거의 같은 시기에, 자, 이것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여기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 현대도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다 중국이 다 먹었는데, 그게 러시아에서는 유럽이나 한국 기업의 맛을 본 러시아에서는 중국 기업의 어떤 모습이 잘 안 맞아요. 불편해요. 자, 그리고
지금 뭐 C5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러시아는 지금보다 훨씬 기회가 좋아지겠죠. 유라시아 대륙이 중간에 있고 그 사이로 소통이 될 거니까. 자, 이런 거 같이 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 3주 전에 고비를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말하라고 불렀잖아요. 젤렌스키를. 예, 약간 마지막 통보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오늘 젤렌스키 만나기 전에 푸틴하고 1시간 15분 정도 통화를 했다. 그래 트럼프는 뭐 건설적인 대화했다고 SNS에 올렸다고 돼 있는데 제가 봐도 약간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지금 면밀히 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만나기 전에 대화를 했고 만난 후에 지금 대화를 했을 겁니다. 통화를 또. 예, 이거는 엄청나게 면밀히 지금 의사 조율을 하고 있다. 이거는 끝날 거다. 이런 거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보고 제 눈에 띄는 거는 오히려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고 나서 보면 서로 협력 워킹 그룹을 만들겠다라고 돼 있어요. 1월 초까지 지금 벌써 며칠 안 남은 거잖아요. 내년이 그렇죠. 그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안보와 경제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한 2, 3주 전에 이미 결정된 것 같거든요. 2주 전에 플로리다에서 미국 대표하고 러시아 대표하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회의를 했을 때 저쪽에서 러시아 쪽의 대표자가 특사가 경제 분야 투자 전문가였거든요. 예, 이미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달러 말씀드렸죠. 예, 그 얘기 핵심이라니까요. 달러를 살려야 되는 거. 투자 분위기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거기에 러시아가 나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중국도 따라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미국의 경제적 주도권이 계속 살아 움직이는 지금 같은 방식이 절대 아니라 지금 빨대 꽂는 방식, 그 패권 방식은 망가졌잖아요. 그게 한국이 주요 플레이어다. 러시아 지원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 중국도 더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새로운 경제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에 힘이 실리는 거죠. 거기 방향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젤렌스키는 하나의 어떤 걸림돌이다. 예, 그리고 진짜 살기 위해서는 김정은과 화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되는 것이니까. 거기가 핵심 길목이잖아요. 소위 북극항로로 대표되는. 자, 우리 대통령실도 이제 청와대 이사 갔죠. 청와대도 내년에 핵심이 뭐냐. 이때까지는 이제 내란을 수습하고 내년부터는 경제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 해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대화가 촉발되는 해다. 그것은 북미 종전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시기를 봤을 때 과연 달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트럼프가 이렇게 서두르는 거 초조해하면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거하고 다 맥락이 다 있는 겁니다. 같은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일들이 동시에 같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일이 돼가는 과정이. 자, 이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플로리다 그 회의죠. 이게 이제 드미트리예프죠. 저쪽에서는 위트코프하고 쿠셔너, 사위인 쿠셔너가 나왔어요. 여기 쿠셔너가 장사하는 사람이죠. 투자하는 거. 예, 이게 푸틴의 특사로 갖고 해외 투자 담당이 갔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우크라이나 건 이미 정리가 됐다. 우크라이나의 휴전 방안에 대해서 뭐 영토 문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은 거기도 핵심은 우크라이나의 개발일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글로벌의 틀을 새로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미국이 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저기서 평화의 전도사로 되는 것도 그쪽에를 다 이어서 새로운 무역 루트, 무역망을, 무역 경로를 활성화시키려는 거고, 그 경로들이 활성화되려면은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로 봐서. 짧은 기간에 붐을 일으키려면. 그거는 이제 트럼프한테 다 주어져 있는, 트럼프가 터뜨리는 몫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푸틴 입장에서도, 이재명 입장에서도. 그걸 아마 제 생각에는 중국 시진핑도 알고 있지만, 일단 여기서 주도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왜? 중국도 그걸 준비해온 부분이니까. 그게 한판 제대로 불린다예요. 거기서 한국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판단할 거죠. 어떻게 비즈니스 하는 게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자, 이런 그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좀 더 확인하게 되고요.
북한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흐름을 절대 비켜갈 수 없습니다. 예, 막아설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어요, 지금. 왜 러시아도 똑같은 생각이고 심지어 중국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 넘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 되면은 바로 북한하고 관계 개선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한테 이재명의 친서가 전달됐고 그게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한번 보완해서 추가 설명이 나온 겁니다.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EU가 얼마 전에 땡빚을 내서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을 대출을 해주기로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원래는 유럽의 동결 자산, 유럽에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동결됐던 약 500조 원의 돈이 있고 저것을 뭐라고 할까 담보로 해서 한 2, 300조를 빌리려고 했죠. 근데 거부했죠. EU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EU가 이제는 자기들이 그냥 빚을 얻어서 빌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각 국가들 싫어하죠. 150조를 모아서 낼 거거든요. EU 국가들이. 반대하는 국가들 많아요. 불편하죠. 왜? 유럽에 지금 경기 엄청나게 안 좋은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땡빚까지 얻어서 남의 전쟁을 지원한다? 이 돈은 어디 썼느냐? 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내년도 예산을 짤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나옵니다. 그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미국이 지원해주는 뭐 500조 이상의 돈이 많은 부분이 우크라이나 자체를 먹여 살리는 데 들어갔어요. 그냥 예산이에요. 예산. 예를 들어서 뭐 퇴직보험, 의료보험, 월급 이런 거 이 돈을 줬다니까요. 지금도 이게 없으면 나라가 아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뭐 전쟁은 둘째치고라도 자 그런 거 하나 알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겨서 러시아에서 나중에 받아낸다는 조건으로 150조 원을 지금 걷어서 빌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왜냐 국민들이 저기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돈을 우리도 아까 영국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못 먹고 살아서 미치겠는데 거기다 150조 원을 더 빌린다고? 미쳤냐? 이런 이슈가 당연히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쟁 이길 거고 기본적으로 대중한테 까는 거짓말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을 곧 이길 거고 이 돈만 지원해주면 이긴다. 승리가 멀지 않았다. 그래서 러시아가 항복을 한 다음에 러시아는 승리한 다음에 러시아로부터 공식적으로 이 돈을 환수받을 거다. 이렇게 뻥을 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발목을 잡는 이야기다. EU는 EU 국가들대로 젤렌스키는 젤렌스키대로 이런 내용이 기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실관계만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하면 돼요. 러시아 동결 자산이 저 정도였고 빌린 돈이 이 정도였고 돈을 빌리는 정치적 명분은 돈을 어떻게 갚을까? 그 부담을 어떻게 EU 각 국가들이 감내해낼까라는 명분은 러시아한테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러시아에서 받아낸다. 전쟁 배상금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일단은 그건 사실관계니까 그 정도 일단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만나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왔어요.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죠. 러시아는 종전에 관심이 없고 계속 전쟁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이런 보도들 나온 지는 많았어요. 어떻게 사소한 보도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트럼프가 짚어준 거예요. 아니다. 러시아 진심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만 러시아에 공격받는 거 아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많이 공격하고 있다. 오늘 사소한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양쪽이 다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모두 종전의 진심이다. 이걸 받아낸 거예요. 오늘 영토 문제에 대해서 뭐 질문을 했는데 회담 마치고 젤렌스키 이야기 안 했다. 아무 말 안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통보됐다고 보는 것이죠. 예민해져 있다. 트럼프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걸 봤을 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힘이 와야 되는 부분, 왜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느냐. 지금, 트럼프한테 주어진 시간은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이에 북한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그 결과도 내야 돼요. 이야기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결과를 내서, 전 세계의 관심을 확 당겨야 돼요. 미국으로. 이때까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 미국이 약해지는 신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 보십시오. 이게 12월 12일, 금년 이번 달 중반쯤에 나온 기사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스위스가 F-35를 36대 사기로 했었어요. 2022년도가 뭐, 요때쯤에. 우리가 그때 23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도 그때 윤석열이 들어와서
4조 원 20대인가 추가로도 산다고 결정했죠. 급하게 대통령 당선되기도 취임하기도 전에 막 이렇게 태스크 포스팅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그때 왜냐하면은 미국이 아마 4년 정도 받은가 3년 정도 받은가 한번 F-35를 생산하는 거 아마 다른 무기 체계도 그렇게 고가의 무기 체계를 미국에 승인을 해야 돼요. 정부가. 자, 로키드 마틴 생산자인 뭐 로키드 마틴이 이런 주문이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생산할 수 있게 해다오라고 숫자에 오케이가 떨어져야 돼요. 그게 윤석열이 취임하던 해 2022년 9월 정도가 마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들어갔던 거거든요. 20대 추가로. 들어갈 이유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그 취소해야 된다. 충분히 취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스위스도 그때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은. 36대 사기로 했으니까 아마 우리 돈으로 치면 10조 가까이 사는 걸 거예요. 우리가 4조였으니까 20대 사는데. 구매 수량 줄인다. 그래서 지금 다른 미국 쪽의 매체, 군사 매체에서는 가격 상승 때문에 이 값도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그때 고정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취소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 대까지 줄일지는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스위스 쪽 언론이거든요. 이게 이 내용을 보면은 가격 상승 이야기보다는 뭐가 훨씬 많아요. 정치적 이유다. 우리가 F-35를 산 이유는 미국의 체제에 편입돼 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나토에서 물론 스위스는 중립국이지만 미국의 군사적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보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F-35를 샀다. 이런 냄새가 강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닌 상황이 되었다. 자, 그럼 F-35를 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정치적 이유였는데 사줄 이유가 없다. 훨씬 더 좋은 대안을 찾으면 된다. F-35 비행기도 후지다. 요게 핵심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한테 우리가 해주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미국이 우리한테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초치면 끝이에요. 미국이 엎어져요. 통째로 그냥. 우리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하려고 했듯이 남북 간의 긴장 고조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전 세계가 엎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몸값이 그 정도예요. 근데 20대 이거 취소하는 거 취소해야 됩니다. 스위스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 제가 저 건 하나만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뭐 내가 좀 오버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캐나다 F-35에서 그리펜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는 이 기사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왼쪽이 트럼프, 오른쪽이 누구냐면 미국의 산자부 장관이에요. 지난번 에이펙 때 캐나다 총리가 우리 한화 그제도까지 와서 잠수함 안에도 들어가 봤죠. 그 이후에 한번 확인차 다시 온 사람이 이 여자입니다. 이게 이야기한 거예요. 캐나다의 경우는 좀 애매해요. 우리보다 저희 스위스하고보다 더 애매해요. 여기는 왜냐하면 공동 개발자로서 돈을 투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KF-21 개발하는데 인도네시아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지금 그거 애매해졌죠, 되게. 왜냐? 사우디로 인도네시아 빠져? 그럼 사우디가 들어오려고 그러고 UAE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먼저 진도 훨씬 많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는 새로 된 대통령이 지금 판단을 좀 애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세대급에 대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훨씬 인도네시아보다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려고 그럴 거예요. 빨리 결정해, 빨리 나가. 우리는 아마 이렇게 인도네시아한테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들어온 이유는 투자를 많이 해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은 캐나다의 많은 업체들이 관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들어갔고 당연히 자기들도 이렇게 살려고 그랬겠죠. 이미 샀는지도 몰라요. 그런 공동개발 틀에서 우리가 F-35로부터 얻은 혜택이 하나도 없으며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다. 그러면서 훨씬 스웨덴의 사브는 적극적이다. 그리펜. 근데 35가 그리펜이 된다? 이 말은 기체도 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브 그리펜 최신형 4.5세대밖에 안 돼요. F-35 5세대잖아요. 스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기로 한 건데 근데 기체까지 후지다. 이게 분명히 같이 붙어 다니고 있어요. 캐나다도 그런 거예요. 당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사기 치려고
그래서 공동개발에서 빠져나온다. 구매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거의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는 걸 봐서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취소해야 된다. 예, 우리도 얼마 전에 착륙하다가 또 앞바퀴가 한 부러진 적이 있었죠. 그거 관련해서 뭐 어디 후속 보도는 못 본 것 같아요. 그 기사만 나고 딱 말았어요. 그럼 당연히 그 기종의 F-35 기종의 운행을 중지하고 사고 원인 파악에 들어가고 이럴 거예요. 이제 우리만 보더라도 다른 기체에 비해서 다른 기체는 사고가 나더라도 조종사 실수, 정비 실수 이런 건데 F-35는 계속 기체 결함이에요. 사소한 결함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거 좀 언론 보도를 피할 수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F-35 다 마찬가지예요. 버려야죠. 예. 그런데 죽어도 산다고요? 자,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도드라지는 이유가 뭐냐? 미국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절대적인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천명했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서도 그게 명시됐단 말이에요. 다크호 세상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다. 새로 그 파트너를 잡아야죠. 지금 캐나다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파트너는 우리죠. 자, 여기서 뭐 트럼프가 싫다, 미국이 싫다 이런 게 아니고 판짜기가 새로 된다는 것을 이제 인식했다는 거예요, 다들. 자, 그래서 트럼프한테 시간이 한 2, 3개월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평화 분쟁 지역의 해소 이게 계속 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연기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레이 달리오라고 브리지워터인가 거기에 이제 제법 큰 자산 운용사죠. 거기에 사장인데 예전에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야기했죠. 미국 경제가 어렵다고. 이번에 이런 기사에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제목만 본 것인데 뭐라고 했냐. 5개의 전쟁인데 어떻게 중국이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법. 자, 달러의 기준으로 봅시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중국이 커지는 게 미국이 위축시키는 거예요. 상하이 협력기구, 브릭스 이런 게 있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압박을 가했다. 그랬더니 러시아가 인도와 손잡고 브릭스를 강화시켰다. 인기가 엄청 있다. 그 중에서 달러 안 쓰는 분위기가 세졌다. 그 핵심, 그 치명타를 맞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런 이 자본 운용사에 이 사람은 이 국부 펀드 같은 걸가 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요. 즉 나라에서 남는 돈, 우리가 연기금 같은 거, 국민연금 같은 게 일부분 돈을 여기 줘서 투자를 대행시킨다 이런 의미인데 전 세계 자본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초장에. 자, 그럼 환 투자를 하는데 달러에서 다른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 그죠? 그거 말하잖아요.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 달러를 압살하는 방법이에요. 달러가 눌러 터지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죠, 지금. 레이 달리오 이야기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중국이 이야기하는 법대로 하자, 규칙대로 하자 하는 것이 사실은 미국한테는 칼날이에요. 그게 전쟁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규칙대로 하자면 미국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현재 방식으로는. 그래서 경제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 세상으로 전환되는 기술을 앞장서서 하려고 해요. 근데 이미 중국이 뭐 태양광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훨씬 인프라는 좋거든요. 생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빨라지고 미국은 더 빨리 소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잡는 것입니다. 한국이 투자 많이 하고 대만으로 하는 거 다 끊었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패권 전쟁의 핵심은 달러 전쟁입니다. 중국은 천명하고 있잖아요. 전쟁하지 않고 이긴다. 가만히 있으면 미국은 제풀에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그래서 한국의 몸값이라는 게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진핑도 10년 만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예, 이재명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힘을 갖고 있다.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예.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이 소통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미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을 반대할 수는 절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일본의 입장은 상당히 난처하면서 어렵다. 이런 게 있어요. 뭐 구조적으로 봤을 때 끼일 데가 별로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이게 맞물려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는 거죠. 유엔 사무총장 만났다. 방북 요청을 했다. 이게 왜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오냐. 이 기사가 하루 이틀 만에 분위기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측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제 저도 뭐 말씀드릴 정도인데 지난 2주, 3주간에 걸쳐서 이미 결정이 됐다. 북극 항로 가는 거고 그때 또 뭐 그린란드에 대해서 지사를 임명했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 특사라는 이름으로 트럼프가 그러나 다 맞물려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전이 끝난다라는 부분이 깔려 있어요. 남북 간의 대화라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다 합의가 돼 있고 트럼프 일기 때 북한하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 틀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만큼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럼 문재인이 됐던 이야기거든요. 이재명 정부 들었을 때. 자, 그거는 계속 의사타진 확인하는 부분이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종전이 됐는데, 북한이 트럼프와의 이 대화를 거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왜? 당장 이해 당사자인, 러시아가 이걸 강력히 원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맞죠? 우크라이나전 협상하는 과정에서 남쪽이 원하고, 미국이 원하는데, 중국도 원하는데, 김정은이 이걸 틀어막고 전 세계에 반항하게 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나오지 않고 출장 보고에 포함돼서 나오지 않고 따로 별개로 하루 이틀 뒤에 나왔다. 이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뭐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도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죠. 내년 전반기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일기 때도 유엔 사무총장이 왔다리 갔다리 많이 했어요. 예, 이러고 이제 좀 있다면 이제 교황 이야기 나오겠죠. 교황 이야기.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이 정도 말씀 드릴게요. 네.